러너스 하이 소설을 위한 작은 이야기. 오늘은 46번째로 온라인 교육의 가치 제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교육이 이러닝이라는 용어로 20년 역사를 훌쩍 넘어서가 이제 새로운 위상 제고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 온라인 교육이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뭐냐 이랬을 때 편의성과 경제성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쉽고 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닝의 핵심 가치는 편의성이다. 또 돈도 작게 든다. 오프라인 교육 대비. 물론 공급자 입장에서는 초기에 세팅하고 일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긴 하지만 학습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오프라인 교육에 비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초창기에 그게 성부수가 돼가지고 이러닝이 많이 확산되고 그랬죠. 요즘은 또 뭐 좀 비싸게 받기도 하는데, 이러닝의 핵심적인 가치가 뭐냐? 교육적 효과를 높이고 또 뭐 아름다운 변화, 이런 고단준론 이런 거는 조금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반면에, 가장 손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편의성. 이러닝은 그냥 편하게 공부하는 맛이 최고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솔직히 많이 하곤 합니다. 또 비용이 오프라인 교육 대비해서 싸고, 이런 게 이제 냉정하게 말하면 뭐 이러닝의 경쟁력이기도 하고 핵심적인 가치가 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좀 더 이제 철학적인 부분이나 사회적인 어떤 가치를 고려해 보건대, 정말로 좀 이러닝이 기여하는 바가 크려면 더욱더 높은 가치를 좀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이 더욱 좋아하고 매료되겠죠. 그냥 싼맛에 하거나 그냥 편하게 뭐 접근한다, 이런 부분은 좀 뭐 보이지 않게 이런 부분이 깔려 있겠지만, 좀 멋있게 이래 좀 하려면 이러닝도 과연 오프라인 교육처럼 욕망 실현을 위한 변화의 과정에 깊이 개입할 때 사실은 온라인 교육이 사회적인 기여도 많이 할 수 있겠죠. 사람은 결국은 욕구 충족을 위한 동기부여가 있을 때 막 열심히 움직이고 또 행동도 하고 실제 돈도 투자를 하고 그러는데, 이 욕망을 실현시키는데 크게 뭐 도움이 안 된다 이러면 뒷전으로 밀려나겠죠. 내 집 마련이나 또 뭐 승진의 기회 잡고자 하는 분, 또 그 다음에 그 학력을 높여가지고 인격적인 어떤 존경을 받고 싶다. 또 아니면 대학에서 좀 더 그 교수나 더 위에 어떤 교육적인 자기 실현을 위해서 뭐 공부를 계속 하겠다. 그래서 사이버 대학에 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왜 교육을 하는가? 이런 부분에 좀 정말 좀 깊은 고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의 본질적인 욕망에 맞닥뜨려집니다. 결국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자기 개발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확실한 뭔가 있을 때 이 교육에 제대로 올인하고 거기에 또 성과를 내려고 덤벼들겠죠. 자, 온라인 교육에도 과연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제 구현이 되고 있는지, 지금 이러닝이 20년 이상 역사를 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물과 공기처럼
스며들어가 있는데, 특히 코로나를 계기로 이러닝이 편의성과 경제성 이런 부분에서 많이 어필은 되었지만 진짜 가치가 있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 있을 때 사람들이 더욱 이러닝에 열광을 하겠죠. 특히 온라인 교육이 대의명분과 감동이 있을 때 온라인 교육의 가치가 높아질 텐데,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또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아주 고급적인 활동이 바로 교육이고, 또 그 교육의 가치 중에 편의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시작이 된 온라인 교육이 이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가 온라인 교육이 존경받는 수준이 될 때 더욱더 몸값을 높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장의 교사들이 지금 100년 이상 된 우리나라 학교, 특히 공교육에서 요즘은 존경심이 좀 사라졌다고 합니다. 옛날에 스승의 은혜는 하늘과 같아서 이래가 막 존경심이 막 발동이 되고 정말 선생님을 좋아하는 걸 뛰어넘어가 우리 사회의 거울처럼 존경하고 그런 모습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냉정하게 보면 존경심이 좀 많이 없어져가 학교 또 공교육의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고 이래 좀 냉정하게 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교육이 좀 제대로 되기 위해서 우리 교육부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또 에듀테크 이런 정책을 통해서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려고 하는데, 핵심은 다시 학교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학교의 공동체 가치가 다시 살아날 때 정말로 교육이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또 선생님들도 존경이 설사 아니더라도 지금같이 막 완전히 좀 찬밥 대접, 예전에는 교사들의 어떤 지위가 높아가 교사를 선호하는 직업으로서 선호하는 직업으로 많이 탑 클래스에 있었는데, 요즘은 많이 좀 떨어지고 또 막 깊이 직종으로 이래 좀 인식도 되고 하고, 또 AI 시대에 교사의 역할이 점점 쪼그라들어가 뭐 굳이 교사가 필요해? 이런 이야기까지도 돌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윤석열 정부 들어 이주호 장관이 교육부 수장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에듀테크를 막 강조해가 지금 교실혁명, 선도교사 1만 명 양성 등으로 공교육을 좀 강화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존경심이 담보가 될까? 그런 또 의문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교사의 권위가 좀 살아나야 되는데, 에듀테크로 교사의 권위가 살아날까? 에듀테크로 선생님들이 다시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선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에듀테크뿐만 아니라 전체 공교육이 살아나는 이런 거와 이제 괴를 같이 해야 되는 문제겠죠. 근데 교실혁명 막 이렇게 거창하게 떠도는데 실제로는 과연 내실이 있는가?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특히 EBS 수능이 막 2004년 강조되고 이럴 때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 교육부 서기관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EBS 수능을 온라인으로 막 이래 세게 하면 상대적으로
민간 이러닝, 민간 온라인 교육업체들도 반사이익이 클 거다. 왜? 정부미, 일반미 이야기를 해주면서 공교육이 막 이러닝 강화시키고 이러면 사교육도 자연히 온라인의 비중이 커지고 그럴 거다. 이런 이야기를 기뜸을 해주는데 그게 현실로 맞아 떨어진 게 바로 EBS 수능 때문에 메가스터디가 엄청 떴잖아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필 2004년 연말 상장까지 코스닥 상장까지 걸려있어가 엄청 고민을 했었다고 그러는데 진짜 교육부 서기관 말대로 정부미가 막 먼저 뜨니까 상대적으로 일반미, 민간 이러닝 엄청 커져가지고 코스닥 상장하면서 완전히 대박이 났지 않습니까? 실제 또 이러닝 쪽에 매출도 엄청 강화되고 지금 메가스터디가 연매출 3천억 이상 2024년 현재 이래 찍고 있는데 뭐 오프라인하고 합치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근데 온라인만 해도 3천억이 넘어설 정도가 돼버렸으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죠. 반면에 공교육은 이러닝을 통해서 많이 좀 매출 신장 같은 민간의 일처럼 학교의 학업력이 높아지고 또 공교육이 살아나고 이랬느냐. 조금 그런 부분은 한번 진지하게 되짚어 봐야 되겠지만 민간처럼 막 그렇게 확 살아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교실 혁명으로 에듀테크를 강조하고 있지만 과연 존경심이 담보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되면서 전반적인 이러닝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서도 존경심을 높이고 또 사회적 기부활동 등으로 온라인 교육의 위상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은 강하게 듭니다. 온라인 교육 특히 뭐 메가스터디나 또 휴넷 이런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기부 활동도 많이 하고 이러 하는데 전반적인 어떤 이러닝 전체의 사회적 위상 이런 부분에서 좀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해서 기부활동 등을 통한 이 이러닝의 위상 제고, 민간 이러닝 기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러닝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지금 이제 마련하고 또 나름대로 이러닝 법제정 20주년 기념으로 새롭게 업그레이드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회적 책임이나 또 기부활동 등을 통해서 이러닝의 전반적인 위상을 높이는 부분이 너무도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민간 이러닝 업체들이 사교육의 어떤 부정적인 느낌처럼 그냥 돈만 벌고 돈만 수익을 높이는데 막 혈안이 돼 있다.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이 되면 이러닝의 위상이 그렇게 높아지지는 않겠죠. 그래서 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또 다양한 기부활동 등을 통해서 이러닝 기업이 민간을 비롯해서 존경받는 그런 이러닝이 되도록 노력을 할 때 이러닝의 가치, 온라인 교육의 가치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건 좀 단순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실천을 체계적으로 할 때 정말로 좀 사회적인 위상을 높이는 그런 부분으로 제대로 오거나이징 돼 갈 때 이게 막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숙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 유린이연 연합회가 너 10월에 뭐 할 거니?
올 2024년 이러닝 법 제정 20주년을 기념해서 피크 코리아 캠페인을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하는데 10월 달에 특히 그 이러닝 법 제정 당시에도 이런 이벤트를 하고 그랬는데요. 20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다시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온라인 교육을 위상을 좀 높이고 또 이러닝 종사자들이 뿌듯한 교육적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이런 사회적인 어떤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들이 좀 2024년 이러닝 법 제정 2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더욱더 활발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 연말 특히 11월 22일 그 제40회 이러닝 매치 포인트 행사가 여의도 정경련 해관에서 열릴 예정인데 그때 좀 이런 이러닝의 위상을 높이는 다양한 노력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또 기부활동 등의 성과들을 좀 많이 모아가 공급자들의 경우 직원들도 이러닝을 내가 하면서 보람을 느꼈다. 학습자들도 이러닝을 통해서 내 인생이 달라졌어요. 이런 인생 이러닝 후기 공모전을 좀 해볼까 하는데 그런 걸 계기로 해가 이러닝이 정말 하면서도 공급자들도 뿌듯해하고 학습자들도 이러닝에 대한 고마움 또 이런 좋아하는 걸 뛰어넘어가 이러닝으로 내 인생이 달라졌다는 그런 어떤 자기 개발의 중요한 축으로 좀 자리매김하는 그런 노력들이 함께 병행이 돼가 전반적으로 온라인 교육 이러닝의 위상을 높이는데 좀 촉발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2러닝연합회가 올해 하반기 이러닝 매치 포인트 행사를 계기로 좀 이러닝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다양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제2러닝연합회가 2024년에 그 새로운 화두로 울트라 러닝을 잡아가 궁극의 학습을 지향한 얼티밋, 평생에 걸쳐 배우고 달리는 라이프롱 러닝 앤 런닝,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주도하는 트랜스포메이션, 회복 탄력성을 살리는 리질런스,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액세서블, 이 영어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울트라 러닝으로 AI 시대를 맞아 대변혁을 지금 몸소에 겪고 있는데 우리 이러닝 쪽에서는 온라인 교육의 가치를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정말 궁극의 학습 끝까지 책임지는 이러닝이 존경을 받는 그런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노력들을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2러닝연합회가 계속 이런 피크 코리아 캠페인 이런 걸 통해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새롭게 인식을 전환을 하는 노력들을 해나가고자 하니 많은 관심 참여 바랍니다. 화이팅!